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청사 펜타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근 지역이 전면 봉쇄됐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용의자를 포함해 2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보호법 통과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요식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한인 식당업계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60일 동안 주택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전역 세입자의 90% 이상이 강제 퇴거 위기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첫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반발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탄핵론도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성추행을 일삼아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개월에 걸쳐 진행한 수사 결과 피해자는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주정부 소속 전 현직 공무원 여성들입니다.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found that Governor Cuomo sexually harassed multiple women, many of whom were young women, by engaging in unwanted groping, kisses, hugging, and by making inappropriate comments. On November 16, 2020, in the executive mansion, the governor hugged executive assistant number 1 and reached under her blouse to grab her breast.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 사실을 알린 직원들에겐 보복 조치까지 하는 등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습니다. It was a culture where you could not say no to the governor. And if you upset him or his senior staff, you would be written off, cast aside, or worse. 검찰은 주정부 관계자 등 증인 179명을 조사했고 7만 4천 건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쿠오모의 행동은 연방법과 뉴욕 주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쿠오모 주지사를 형사 기소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다른 수사기관이 기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directly from me that I never touched anyone inappropriately or made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수사기간 말을 아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늘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펜타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청사가 한때 전면 봉쇄됐습니다. 국방부 청사관리국은 펜타곤 환승센터에서 오늘 오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청사가 폐쇄됐다면서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여러 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들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his morning at about 10:37 a.m., a Pentagon police officer was attacked on the Metro bus platform. Gunfire was exchanged, and there were several casualties. The incident is over. The scene is secure, and most importantly, there's no continuing threat to our community. 또 이 과정에서 경관 1명은 칼에 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총격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동물복지법 통과로 조만간 돼지고기 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겹살 등을 파는 한인 식당 업계 역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동물복지법. 돼지나 닭 등 가축동물의 사육 공간을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곳에서 생산한 제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이지만 캘리포니아주 요식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법안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가 부족해 식재료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결국 식당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eople don't want to pay over $10 a pound for some bacon. 특히 양돈 농가는 동물복지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해 가격이 60% 이상 폭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다시 식재료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한인 식당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인력난, 인플레이션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식재료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운영 자체를 걱정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 업주는 업주대로 그걸 맞춰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하면 올리다 보면 오는 손님이 자동적으로 그만큼 떨어질 거고 지금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장사 못하게 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인 식당뿐만 아니라 도매업계도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원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니까요. 농가 쪽에서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구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동물복지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돼지고기 업계는 주 정부에 이번 법안의 수정과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대책 없는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주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새로운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합니다. CDC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60일 동안 퇴거를 중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전파가 가장 높은 카운티의 세입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전국 세입자의 90% 정도가 보호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지속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연방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된 지난 주말부터 강제 퇴거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비엔나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한인 남성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비엔나 경찰은 지난달 29일 비엔나에 위치한 그린스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한인 송홍섭 씨를 여성 고객에 대한 성폭행과 무면허 마사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 씨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송 씨는 자신을 선교사라고 주장하며 여성들을 안심시킨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송 씨는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보석 없이 수감된 상태며 경찰은 송 씨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버지니아주 헌던에서 39세 남성이 여성들을 마사지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되는 등 최근 스파샵 관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누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지만 한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잔여 백신이라도 맞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변이가 확산하면서 백신에 대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 속도가 너무 느려 차례를 기다리다가 결국 백신을 맞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른바 백신 관광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서 첫 출시된 미국 백신 관광 상품. 금액은 한화로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지만 일주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브라질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미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I need to protect myself, then I can protect my family. 미국행 항공편과 숙박비까지 비용은 수만 달러에 달하지만 백신 관광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감염 위험은 더 높아졌는데 거주 국가에선 좀처럼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It's not just for Brazil or for the US, it's for the world. Like everybody wants the world to come back to the normal life.
지난 5월 이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수천 명의 백신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 효과와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백신이라는 보상이 긴 여행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We've got a surplus supply and being able to make that available for others is really a good thing and it really helps everyone. 전문가들은 2년에 가까운 팬데믹 동안 억눌려 있던 해외 여행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자가격리 문제와 나라별 백신 접종자들에게 주어지는 백신 인센티브 제외 등으로 인해 백신 관광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백신 증명을 요구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뉴욕에서 실내 활동을 하려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영화관에 갈 수 없고 실내 헬스장에서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This is going to be a requirement. The only way to patronize these establishments indoors will be if you're vaccinated, at least one dose. 뉴욕처럼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곳이 미국에서 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70%가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상황에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제시하는 것이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남부 플로리다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입원 환자가 10,000명을 돌파하면서 델타 변이 확산의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지만 플로리다는 여전히 연방정부의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We're protecting people's small businesses. These interventions have failed time and time again throughout this pandemic,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abroad. 그러자 따르지 않을 거면 방해는 하지 말라는 비판이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I say to these governors, please help. But if you aren't going to help, at least get out of the way of the people who are trying to do the right thing. 미국의 입원 환자는 이제 5만 명이 넘어 지난 겨울 대유행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3배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각국의 여행 경보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그리스, 아일랜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16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 즉 여행 금지 국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에 서명한 가운데 국무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비시민권자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DC의 4단계 경보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는 권고며 해당 목록에 오른 국가에서는 지난 28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으며 한국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을 학기 개학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미국 대학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전문 신문인 더 크로니컬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전국 4천여 개의 대학 캠퍼스 가운데 600곳 이상이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진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을 학기에 복귀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대학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대학들은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재개를 앞두고 예방접종 방침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주 칼스테이트도 변이 확산세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으며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등 명문 사립대학들 역시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최근 급격히 불어난 여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 여행이 팬데믹 이후 또 최다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아메리칸 항공과 스피릿 항공 등은 어제 하루에만 여객기 수백 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비행의 20%에 해당하는 529편을 결항했고 스피릿 항공은 예정된 비행의 40%에 해당하는 313편을 인력 부족과 날씨 등을 이유로 무더기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인력을 감축한 항공사들이 이 같은 급격한 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항공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지난 1일 미 전역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은 모두 220만 명 이상에 달해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끓이기도 쉽고 한 끼 때우기도 간편한 비빔 라면, 여름에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국물 없는 라면이 나트륨 함유량도 많고 한 끼 식사로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한편을 국물 없는 라면이 채웠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이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비빔라면 종류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짜장라면도 꾸준히 인기고 최근엔 매운맛을 극대화한 볶음라면 종류도 여러 출시됐습니다. 이들 국물 없는 라면의 영양 성분은 어떨까? 포화지방 함량은 15개 제품 평균 8g, 나트륨은 1227mg으로 한 개를 먹어도 하루 적정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넘었습니다. 반면 평균 열량이나 탄수화물, 단백질 등 필수 영양 성분은 하루 기준치의 3분의 1이 채 안 됐습니다. 한 끼 식사로는 영양적으로 충분치 않은 셈입니다. 특히 국물이 없다 보니 한 개로는 모자란 듯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로는 좀 부족해서 뭐 2개 삶아 먹거나 아니면은 섞어서 먹을 때가 많아요. 이 경우 최대 포화지방 22g, 나트륨 3294mg을 섭취하게 돼 1일 기준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제품별로는 오뚜기 진 비빔면의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GS25 자체 상품인 유공화춘 자장면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국물 없는 라면을 조리할 때는 소스와 함께 끓이기보다 면 삶은 물을 따라 버리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5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민심 잡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 등 도덕성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기본소득 공약 발표 열흘 남짓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내에 250만 호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임대료 월 63만 4천 원, 보증금은 임대료의 50에서 100배, 즉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약에서는 기본주택 공급 위치와 시기,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은 택지 소유 상한제나 국토 보유세 신설 등 토지 공개념 도입을, 정세균 전 총리는 임기 내 공공 130만, 민간 150만 호 등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하고 그곳에 중산층이 살고 싶어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수요 억제에 집중을 했어요. 예. 저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해서.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찾았는데 특히 김 후보는 백신 접종률 상향을 전제로 중증 환자 이상만 관리하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주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촉구한 가운데 이 지사는
모든 전과 기록을 당해 제출했다고 일축하면서도 음주운전 자체는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강북의 당원들을 만나며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부정식품 발언 같은 구설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관련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어깨띠를 두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당원 모집 행사에 합류했습니다. 자신의 입당 사실과 당내 유력 주자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당심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앞서 서울 강북 지역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뒤엔 부정식품 발언 논란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른 데 대해 정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입당 초기 당심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전 총장 측이 당초 합류를 기대했던 김관영, 김성식, 최이배 전 의원 등 옛 바른미래당계 인사들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외연 확장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중도 외연 확장을 말하면서 행보는 수구 보수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합당 논의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내탓 공방 비난전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당명 개정 등의 합당 조건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우리가 무슨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합당의 예스인지 노인지를 직접 밝히라며 대표 간 담판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청와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국정원의 요청으로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촉구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정보기관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유연한 대응 방식에 대해 박 원장은 연합훈련 연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먼저 요청해온 사실도 공개하는 등 대화 진전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원칙대로 시행한다는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수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원칙론에 힘을 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 지소 훈련으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할 수도 있고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남북 관계 등 여러 여건을 종합 고려해 한미 국방 당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천여 개 시민단체들이 가석방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천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풀어줘선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이 난임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진적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과오를 씻을 수 있다며 가석방을 넘어 사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즉시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총은 삼성의 현재 경영 실적이 좋아도 대규모 투자 등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려면 이 부회장 복귀는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이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건 재계 역시 부담입니다. 법무부도 예단을 경계하며 침묵 모드에 들어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면 오는 13일 가석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해리포터의 출판사 CEO인 로빈슨 주니어가 사망하면서 그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84세였던 로빈슨은 지난 6월 산책하던 중 갑작스레 사망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그가 남긴 유언장이 사망 이후 공개됐는데 유언장에는 1조 원이 넘는 재산과 개인 소유품까지 자신의 내연녀인 루체스에게 남기겠다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성인인 그의 두 아들과 가족은 법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루체스는 해리포터와 헝거게임 등을 펴낸 로빈슨의 출판사에서 30여 년간 일해왔으며 두 사람은 수년간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털곰팡이증 확산으로 큰 홍역을 치른 인도에서 이집트 순모기가 옮기는 지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은 지난달 31일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에서 50대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당국은 해당 지역의 전문가를 급파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남부 케랄라주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63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 소두증과 뇌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며 현재까지 예방 백신과 치료법이 없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베를린 인근의 작세나우젠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100세 노인이 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1942년부터 3년간 나치 친위대가 운영하는 수용소에서 수용자 3천여 명의 살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독일 법원은 피의자가 고령이지만 그의 건강 상태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며 오는 10월부터 관련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함부르크 법원은 과거 강제 수용소 간수를 지내며 5천여 명의 살인을 도운 혐의로 93세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나치 수용소 경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자 희생자 지원단체는 정의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단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와 화투놀이를 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준 사진 속 의료인이 밝혀졌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방호복 입은 간호사, 격리된 할머니와 화투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매트리스가 깔린 병실 바닥에서 할머니와 화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화제의 주인공은 삼육서울병원 간호사로 대한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사진은 올해 협회가 공모한 2차 간호사 현장 속의 사진전 출품작이라는데요. 사진 속 치매를 앓는 90대 할머니는 지난해 요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고령의 할머니가 격리 병실에서 힘들어하자 재활치료에 경험이 있던 한 간호사가 화투를 활용한 치매 환자용 그림 치료 제안을 했다는데요. 사진 속 주인공인 간호사 이 씨는 격리 병상에서 환자가 말을 나눌 사람은 간호사밖에 없다면서 할머니를 깨우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지 궁리한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간호사 10여 명이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돌봤고요. 덕분에 할머니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보름 만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록 음악 축제가 열려서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시국에 40만 명 세계적 음악 축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서 춤을 추는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세계적 음악축제 롤라팔로자가 일리노이주 시카고 대공원에서 열린 겁니다. 행사 주관사는 하루 10만 명씩, 나흘간 40만 명의 음악 팬이 행사장을 찾아 축제를 만끽했다고 밝혔는데요. 행사가 끝나자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관심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로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는데요. 대규모 축제 개최 강행에 대해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요구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한 언론사는 공무원들이 롤라팔로자의 경제적 효과에 눈이 멀어 대규모 집회는 야외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친구도 가족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요즘 90대 할머니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와 끈끈한 우정을 맺게 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가 맺어준 할머니와 아이의 우정입니다. 울타리 너머로 아이에게 공을 던져주는 올해 99살의 할머니. 마치 손자를 돌보는 것 같지만 2살 배기 이 아이는 할머니의 절친이라는데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혼자 사는 할머니는 37년 전 남편을 잃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이 꼬마였다는데요. 역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외출할 수 없었던 아이가 정원에서 노는 시간이 늘면서 할머니와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됐고 점점 가까워진 겁니다. 얼마나 친한지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와 증손자들 사진이 벽에 걸려 있지만 2살 배기 절친의 사진을 집안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매일 보신다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97살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친구가 된 2사람의 우정을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빛 다이빙을 펼친 영국의 한 금메달리스트의 취미가 화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국 다이빙 선수 금메달의 비법은 뜨개질입니다. 영국 국기 문양이 들어간 앙증맞은 주머니. 지난달 26일 남자 싱크로나이즈 10m 플랫폼에서 금메달을 딴 토마스 데일리가 털실로 직접 짠 건데요. 뜨개질 산매경에 푹 빠진 그의 모습은 올림픽 내내 화제였습니다. 동료 선수가 출전한 경기를 관중석에서 틈틈이 지켜보며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전 세계 이목을 끌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뜨개질 사랑은 유명합니다. 뜨개질 전용 SNS 계정까지 운영하며 스웨터부터 고양이 소파까지 다양한 작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1년 전 코로나19 봉쇄령으로 훈련할 수 없게 되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뜨개질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금메달을 따고 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 뜨개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한 도로에 생긴 거대한 싱크홀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자동차 삼킨 중국 싱크홀. 도로에 생긴 구멍에 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데요. 순식간에 구멍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더니 주변 땅이 꺼집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남부 랴오닝성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다행히 운전자는 차가 구덩이에 굴러빠지기 직전에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돌발 상황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파손됐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지 당국은 도로 함몰 원인에 대해 도로 공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싱크홀이 생겼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중국이 판다 외교로 프랑스에 암수 한 쌍을 보냈었죠. 자, 이들이 분홍빛의 새끼 2마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판다 쌍둥이 출산, 프랑스의 경사입니다. 프랑스 생태냥의 보발 동물원, 어미 판다 한 마리가 온 힘을 다해 새끼를 낳습니다. 출산의 순간을 지켜본 동물원 식구들은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는데요. 지난 2일 중국이 우호의 상징으로 프랑스로 보낸 멸종위기종 자이언트 판다 환환이 쌍둥이를 출산한 겁니다. 동물원 측은 해당 판다가 자연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이 어렵기로 유명해 지난 3월 인공수정까지 했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판다는 각각 149g, 129g으로 건강하고 통통한 새끼를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판다를 다른 나라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판다 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쌍둥이 판다의 장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정한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